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합에게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태영건설이라는 1군급 건설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야 부동산 PF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면서 관심 가지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물론 그것조차 개별 건설사 문제로 그리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직 PF 문제는 빙산의 일각, 아니 그조차 제대로 드러난 게 아닌데요. 태영이야 주요 건설사 중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여서 먼저 등장한 것뿐이고, 사실 부동산 PF 문제는 건설사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금융권까지 똘똘마리로 엮여 있는 게 문제라, 건설사에 이어 금융사 위기까지 등장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PF 문제의 본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튼 건설사는 이미 올해 내도록 계속 무너지고 있었고, 이제 금융사에 관한 기사들도 훨씬 더 강도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방금 캔들피그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시공능력 16위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사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태영건설 워크아웃은 소문일 뿐이다. 또 어떤 교수는 불과 며칠 전에 방송에 나와서 태영 같은 1군급 건설사들은 재정적으로 아직은 견딜만 하다고 하면서 부실 우려를 잠재우려고 했죠. 그런데 결국은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태영건설이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전부 태영 이야기로만 도배가 돼 있는데 이미 터진 사건 말고 우리는 시야를 돌릴 필요가 좀 있습니다. 지금 PF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챙겨보고 있던 분들은 지금 정신을 못 차릴 만큼 PF 부실 징후를 알리는 기사들이 여기저기서 뻥뻥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을 텐데요. 지금 부동산 PF발 자금위기로 지난달만 건설업에서 발생한 대출 연체액만 1년 새 2배가 늘어서 1,050억 원을 넘었고요. 올해만 종합건설사가 551곳이 폐업을 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냉각되던 작년하고 비교해서 1.7배나 늘어난 규모라서 지금 국내 건설사들이 다 비상이고, 정부에서는 자금줄 막힌 PF 사업장들한테 지원 중심 정책으로 이제껏 수십조 원에 달하는 돈을 퍼부었는데, 근데 이게 해결되기는커녕 부실 규모는 더 커지고 연체율도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진짜 이러다 수습 안 되는 지경까지 올까봐 정부에서는 이제 와서 부실 PF 사업장들을 구조조정 해 나가겠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골든타임을 다 보내버렸습니다. 부실 사업장 정리한다고 경곡매로 넘겨서 땅 되팔아 자금 회수하는 것조차도 이게 굉장히 어렵게 돼버렸는데요. 지금도 이미 시장에 경곡매 물건이 넘쳐나고 있는데다가 웬만한 노른자 입지를 하더라도 계속 유찰되는 상황이라 사업장을 정리하려고 한다 해서 그게 그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실제로 올해 부동산 신탁사에 토지 공매 물건이 입찰된 건수만 보더라도 최근까지 총 3,426건이 입찰됐는데요. 근데 이 중에 낙찰된 건수는 불과 46건밖에 안 됩니다. 낙찰률이 1.3%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낙찰률이 낮습니까? 아마 낙찰률이 1%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의문이 가실 수도 있을 건데, 이게 이렇게 낮게 나오는 이유가 생각보다 이유는 또 되게 간단합니다. 지금 공매로 나온 PF 사업장들을 보면 한창 땅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사들인 거라서 대부분의 땅들이 엄청 비쌉니다. 관련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만 들어보더라도 그때 매수한 가격의 반값 수준이 아니라 거의 폭락을 해야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받아주면서 소화할 수 있는 가격이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예요. 당장 최근에 언론에 등장하고 있는 가산동의 W몰 같은 경우도 9회 입찰에서 최초 감정가 대비 거의 반값까지 빠졌는데도 지금까지 유찰돼서 수의 계약으로 넘어가게 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정리할 거라고 해서 그게 말처럼 그리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것도 아니네요. 그쵸. 그게 정리하려고 해도 팔려야 뭐가 정리가 되는 건데 엄청나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해야 현재 상황에서는 살 사람도 없는 거예요. 뭐 비싸게 땅을 샀든 어쨌든 그 자금 대부분은 금융사가 빌려준 거고, 반값에 정리가 된다 해도 금융사들의 손실은 클 텐데 자금 회수 제대로 안 되면 금융사가 작살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지금 금융당국에서 걱정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지금 당장 부실 사업장을 반값에 정리한다 하더라도 금융사들의 피해는 불가피해요.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시행사가 시세가 1,000억 하는 땅에 개발 사업을 하려고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칠게요. A 금융회사에서 땅을 담보로 1순위로 500억을 대출해줬고요. 그런데 시행사가 돈이 더 필요해서 이제 B 금융회사한테 대출을 좀 더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후순위로 대출을 해줘야 되는 B금융회사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일단 아무래도 자기가 후순위로 대출을 해주는 거니까 위험 부담이 1순위보다는 커지니까 훨씬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겠죠. 네,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지금 그 땅 시세가 1000억 정도 되니까 앞에서 1순위로 500억 정도 들어가 있다 쳐도 그래봐야 담보 가치의 50%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200~300억 정도는 더 빌려줘도 아마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전체 대출 규모 해봐야 700~800억이니까 땅값 1000억인데 뭐 잘못돼도 그 정도는 회수는 될 거라 보겠죠. 그쵸.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면 사실 걱정도 그렇게 안 할 거고요. 앞에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많은 PF 사업장들이 금융사 한 곳에서만 돈을 빌려서 사업을 진행한 게 아니고요. 한 사업장에다가 여러 금융사에서 돈을 빌리는 식으로 그렇게 사업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부실 사업장은 하나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물려있는 금융회사는 여러 군데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지금 땅값이 부동산 과열기 때 그때 가치가 아니잖아요. PF 사업장 구조조정하고 빌려준 자금 회수하려고 경공매로 돌려도 반값에도 잘 안 팔린다면서요. 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사업장을 구조조정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땅이 팔린다고 하더라도 과거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매입한 땅값보다 엄청나게 낮은 가격에 정리하면 앞에서 B금융회사처럼 후순위로 돈을 빌려준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돈을 거의 다 떼이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거예요. 후순위로 PF 대출 많이 해준 금융사가 또 문제가 되겠네요. 네. 지금 부동산 PF 대출 관련해서 저축은행, 증권사, 상호금융, 캐피탈사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지금 다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캐피탈사가 도마 위에 갑자기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캐피탈사 같은 경우는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순위 대출 비중도 높은 데다가 위험성 높은 브릿지론에 해준 대출 규모도 지금 상당히 크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브릿지론이 땅 사들일 자금이랑 인허가 날 때까지 개발사업 초기에 그때 들어가는 자금 쓰려고 빌리는 거죠.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땅 살 때 브릿지론을 빌리고요. 나중에 사업 인허가 다 나고 착공 들어갈 때 되면 이제 그때 본 PF로 넘어가는데요. 이때 본 PF로 빌린 돈을 가지고 앞에 빌렸던 브릿지론도 꾸고요. 그걸로 공사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 브릿지론 같은 경우에는 개발 사업 초기에 불확실성이 클 때 그때 돈을 빌리는 거다 보니까 이자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성이 있지만 그래도 금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짭짤한 대출이기도 하겠죠. 그쵸. 아무튼 지금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최근 PF 부실 관련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중에 캐피탈사 문제가 최근 갑자기 크게 늘었는데요. 지난 27일 금융위원회에서는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캐피탈사가 해준 PF 대출 규모가 은행 44조 원, 보험 43조 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PF 대출 규모라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캐피탈사 같은 경우는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율도 높아서 은행이나 보험사에 비해 지금 연체율이 4배 이상이나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험성이 높거나 사업성 낮은 사업장들이 은행의 PF 대출 받기는 어렵고 이런 사업장들이 상대적으로 돈 빌리기 쉬운 캐피탈 쪽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연체율도 그렇게 높게 나오겠죠. 네. 그리고 지난 25일에는 한국신용평가에서 30개 캐피탈사들의 업무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근데 그 분석 결과를 보면 캐피탈사들의 고정이하 여신 총액은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3조 9,23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정이하 여신이면 지금 3개월 이상 연체돼서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실 채권이 현재 약 4조 원에 달한다는 셈인데 이게 전년 동기에 비하면 지금 1년 만에 60%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연체 3개월 미만의 잠재부실 대출까지 포함하면 부실 채권의 증가 속도는 더 가팔라지게 됩니다. 요주의 이하 여신 총액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분기에 6조 4천억에서 1년 만에 5조 원 이상 급증해서 올해 3분기에는 11조 7천억 원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더 빠르게 나빠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증권사 PF 연체 문제가 더 심각한 거 아닌가요? 증권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심각하죠. 이미 몇 개의 사는 벌써부터 이름도 쏙쏙 등장하고 있고요. 많이 알려진 것처럼 현재 증권사들이 연체율이 13%대고 부실 채권으로 평가되는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19%에 육박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신용평가사들은 오히려 이런 증권사보다도 캐피탈사의 위험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캐피탈사들이 돈 빌려준 상당 부분이 브릿지론이나 중후순위 대출에 몰려있기 때문인데요.
내년 부동산 경기 전망이 더 나쁜 상황에서 사업성 역시 더 불확실해진 상태라 브릿지론으로 땅만 사놓고 사업 진행이 안 돼 연체되거나 좌초될 사업장들이 지금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브릿지론의 대출 비중이 높은 캐피탈사 같은 경우는 타격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캐피탈사들은 올해 3개월, 6개월 내외로 브릿지론 만기 연장을 해가면서 상환 시기를 늦춰주면서 시간을 벌기는 벌었는데 근데 이들 브릿지론 중에 50%가 내년에 만기가 몰려있다고 합니다. 신용평가사들은 캐피탈사들의 중후순위 대출 비중에도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신용등급 A등급 이하 캐피탈사들의 중후순위 대출 비중이 65%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일이 캐피탈사들의 이름을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이미 일부 캐피탈사들 같은 경우는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고요. 한국기업평가에서는 내년 캐피탈사들의 사업 환경이나 실적 방향, 그리고 등급 전망 등을 모두 부정적으로 매겼습니다. 최근에 이금융권 PF 대출 부실 이야기 나올 때 언론에 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들이 많이 등장했었는데 캐피탈사라는 복병이 있었네요. 사실 지난 여름부터 이 캐피탈사 문제를 언급했었는데 다들 관심이 없었던 거죠. 아무튼 지금 여기저기 태형건설 이야기만 도배되고 있는데 오늘 다룬 요런 내용은 알고 있어야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는 온갖 말이나 프레임, 선전선동을 동원하면 문제를 덮거나 문제가 아닌 것처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돈과 관련된 문제는 그게 안 됩니다. 없는 걸로 치자가 안 된다는 건데요. 결국 돈을 빌려준 놈이든 빌린 놈이든 보증선 놈이든 누가 됐든 피해를 입어야 정리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이 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무리 미루고 미룬다 해도 돈과 관련된 문제는 해결이 안 되면 결국 터지기 마련이죠. 아니 미룬 만큼 이자 때문에 더 커지죠. 지금 주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꽃놀이에 빠져서 점점 가까워지는 총소리, 포탄소리를 못 들으면 안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